굿브랜드 경매학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강의를 좀 많이 했었죠. 그리고 선생님 제가 지금 사는 데가 제가 세종입니다. 세종이다 보니까 제가 2012년에 세종에 왔으니까 벌써 꽤 오랜 세월을 세종에서 살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강의를 많이 다니러 보셨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 강의가 물론 상가도 뭐 부동산이고 토지도 부동산이고 아파트도 부동산인데 토지를 기본 베이스로 하는 강의를 모르면 뭐든지 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는. 여기 혹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 혹시 자격증 갖고 계신 분? 예. 부동산을 내가 하다 보면 일단 토지를 모르면 누구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아는 지식 수준은 학원 다녀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딸 때 그 수준이거든요. 근데 현실에 가보면 저 땅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누구도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토지라는 분야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오랜 세월을 거기에 쌓아야 내가 진짜 뭐 토지 좀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건 한 20 몇 년을 토지만 매달렸어요. 실제는. 토지를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쓴 책이 요 책인데 돈 버는 방법만 여기다가 쫙 모아놨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공포 강의 안 합니다. 뭐 도시관리기, 뭐 지구단위 계획이 어떻고 이런 강의 안 해요. 왜? 그거는 이론 강의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신에 여기 한 10대까지가 들어앉아 있어요. 한 가지만 내가 진짜 평생에 하나만 내가 파서 내가 전문가만 되겠다가 노력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안에 백만장자 못 되면 바보예요, 실제. 하나만 가지고 내가 노력을 하면 돼. 그 대신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죠. 요새 최악입니다. 우리가 2022년 하반기부터 무너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세종시 주변에 그 전원주택 분양했던 분들이 다 망했어, 거의. 그러면 지금이 어떤 시기예요? 지금이 어떤 시기예요? 부동산이 봤을 적에. 예? 그렇죠. 지금이 최악이지만 지금이 사야 돼. 예? 근데 우리는 어때요? 부동산 살 적에 여러분들. 언제 사요? 그렇죠. 남들이 부동산 사러 간다 그러면 제가 몇 푼 벌었다 그러니까 그때가 사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예요? 그때는 팔 때예요. 그 여러분들은 항상 투자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다 망해요. 10명이면 9명이 망해요. 왜? 뭐든지 반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를 믿죠. 그렇죠? 국가는 거짓말 안 할 거라고 여러분들 믿고 사셨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국가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거지 되는 거예요. 에? 여기 세종시 상가 저거 왜 저래 됐어요? 저거. 뒤로 상가들 다 개판됐잖아요. 상가 산 사람 어떻게 됐어요? 에? 얼마 전에 경매에 보니까 7억짜리가 1억이 돼버렸어요. 그럼 상가 사람 어떻게 됐어요? 신용불량도 되고 거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굴 믿었어요? 건설을 사람을 믿었고 국가를 믿은 거잖아. 그죠? 뭔 소리입니까? 지가 돈 벌려고 샀는데. 그쵸?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렇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이 초과가 됐어요. LH가 땅을 분양할 적에 지금 저기다가 상가를 지어서 분양하면 망한다는 걸 알아. 누가 알아? 국가가. 그놈들은 옛날부터 신도시 개발을 많이 해봤어요, 안 했어요? 우리나라 신도시는 다 개발해본 놈들이야.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토지를 분양하면 된다 안 된다를 알아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렇지만 걔들은 왜 토지를 분양해요? 지금 팔아야 비싸게 팔잖아. 그죠? 우리가 20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때는 막 팔려나갔어, 그때. 그러면 그때 팔아야 LH가 돈을 버니까 얘들이 분양을 하는 거야, 토지를. 그렇지만 그 토지를 사서 상가를 짓는 건축주하고 국가가 짬짬이 해서 팔아먹은 거야. 근데 상가를 사는 사람들은 누구야? 여러분들이시잖아. 저거 사면 월세도 받고, 응? 내 노년에 참 편안하게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국가를 믿으면 그거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동산 전문가가 되지 않는 한은 세상살이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뭐 토지에 대해서 어차피 평생을 산 사람이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쫄딱 망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일어서야 돼. 근데 종잣돈이 있어야 한 푼이라도 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종잣돈도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 중개를 하면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팔았다. 그럼 얼마 받아요? 지금 중개 수수료가 5% 잡으면 500만 원이죠. 그죠? 근데 양타를 받으면 1000만 원이야. 그죠? 근데 그걸 한 달에 한 건만 하면 그 사람은 잘하는 거죠. 근데 요새 같은 경기에 팔려 안 팔려? 여기 부동산 중개업자들 다 굶어 죽어 요새. 에? 월세도 못 내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다 보증금 까먹고 있어요. 다 쫓겨날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한 1년만 저래가 하면 다 쫓겨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을 방법이 있어요? 남들보다 내가 남들이 모르는 노하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돼. 세상살이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그래. 이 시장에서 뭐 몇 억씩 버는 거 여러분들 하기에 나름이에요.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 내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여러분들 뭐해? 왜 못해요? 왜 못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보수적인 그런 원칙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돈 버는 곳은 항상 보면 원칙에서는 없어요. 어디 있어? 예외에 가 있다고. 그러면 조금의 편법이라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 머릿속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살이가 팍팍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주변에 보면 한 방에 몇 억씩 버는 사람들 눈으로 보실 거야. 그럼 걔들은 어떻게 벌었어요? 걔들은 남들보다 좀 더 빠른 정보를 가지고 좀 더 빠른 투자를 했고, 응? 또 생각의 개념이 남들보다는 좀 달라요. 항상 보면. 응? 제가 세종시에 2012년에 맡을 적에 땅 한 평에 여기 30만 원씩 있어요. 근데 지금 얼마가요? 지금 얼마가요? 30만 원에서 지금 많이 오른 데는 돈 1000만 원 가는 데도 있어요. 300만 원까지는 다 올라서 기본 10배는 다 올랐어요. 예? 그럼 그 당시에 1000만 원을 샀으면 얼마가 됐어 지금? 만약에 1000평을 내가 30만 원이면 얼마예요? 3억이에요. 그죠? 지금 300만 원간 얼마예요? 30억이야. 그죠?
그때 내가 와서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때 여기 세종시 된다 안 된다 뭐 나중에 이명박이가 뭐 세종시에다 기업 보내준다 뭐 이러고 막 떠들어제키니까 여러분들 갈 마음이 있어 없어? 여러분들은 세종시가 된다 그래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벌어 못 벌어? 이 머릿속에 이게 이 머리가 안 깨지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가. 맨날 남들이 돈 번다 그래야 쫓아가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평생을 그래 살 거예요. 평생을. 다른 사람보다 항상 다른 생각을 한 번쯤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뭐든지. 세상살이가 그래요. 세상살이가. 여러분들 프린트물론을 논하셨는데요. 맨 첫 장을 보시면 종잣돈 없이 토지 분할로 7억 8천만 원 버는 사례야. 이거 세종시예요. 세종시. 이 사례는 세종시 사례를 제가 드린 거예요. 세종시 사례. 여기가 어딘지 대충 눈에 보이시나요? 여기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예, KDI예요. 여기, 근데 지금 요 도로가 있는데, 요 도로를 중심으로 이쪽은 신도시죠? 도시고, 이쪽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이, 이런 거, 이 정도 아실 정도면 뭐, 이 동네에 완전 토백이시네요. 개발제한구역이에요, 여기는. 개발제한구역. 이쪽은, 여기도 옛날엔 개발제한구역인데, 풀어서 국가가 개발을 한 거고, 이건 개발제한구역, 이쪽은요. 요새 국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한다는 소리가 TV 좀 나오대요. 그거 들으면 무슨 생각 들어요? 해제되는 곳에 땅 사고 싶죠? 그죠? 근데 땅 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땅 사봤자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땅을 살 거예요. 예. 여러분 땅 산다고 그 땅이 풀려요? 국가는 여러분들 돈 벌라고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줘요, 안 해줘요? 그렇죠. 그거 해주면 그 정권은 망하는 정권이에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자기네들이 도시 개발을 하려고 수용을 해서 저들이 써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절대 안 풀어줍니다. 근데 여기 우리 강의 중에 하나가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방법,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땅 투자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한 방에 인생 역전하는 방법들입니다. 지금도 제가 지도를 봅니다. 저 땅이 해제될 땅이에요. 근데 물건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 땅도 저는 많이 봐요. 전국을 내가 보다 보니까. 자, 근데 오늘은 뭐 그건 나중 얘기다 보니까 지금 그 얘기 하기는 좀 그렇고. 자,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에요,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인데, 세종시에서 부동산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안 사장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세종시 토백인데. 이제 토백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도로에 붙어 있는 땅들을 옛날에 그 부동산 사무실로 팔러 와야 하나요? 돈 필요한 사람 오시겠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삼거리가 여기 있어. 여기 지금 있어요. 근데 옛날에 요거 없었어요. 여기 일로 들어가는 도로가 없고, 그냥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어. 여기가. 근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여기인데, 요 삼거리가 없었어. 없었는데, 옛날에 이거 만들어졌고, 옛날에 도로가 이렇게만 돼 있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요 도로에 땅이 딱 붙은 땅이 하나가 있어요. 요 도로에 붙은 땅이 이렇게 있는데, 요 땅을 팔러 나온 거야. 한 600평을. 600평인데 그 당시에 땅값이 얼마냐면 60만 원이야. 그럼 얼마예요? 600평에 60만 원이면 3억 6천. 자, 그러면 중개사 입장에서 3억 6천인데 저거를 내가 매매를 해서 팔면은 수수료 얼마 받아요? 3억 6천이니까 토지는 9%에서 협의잖아, 그죠? 그럼 보통 9% 달라 그러죠. 0.009죠. 그러면 자 3억 6천을 팔면 수수료 얼마 나와?
뭐 그 정도 나온다고 생각합시다. 자, 근데 이 친구는 머리가 탁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들 부동산을 앞으로 시장을 내가 중개사든 아니든 좋아요. 일단은 부동산 쪽에 머리가 좀 굴릴 줄 알아야 돼. 자, 이 땅이, 이 토지가 이런 땅이 이렇게 600평이 남으면 이 땅을 자 매매로 이걸 그 당시에 60만 원 달라고 그래 3억 6천인데 여기가 옛날에 세종시가 부동산 시장이 지금이야 조금 어렵지만 2012년, 13년, 14년, 15년, 16, 17년 막 바람을 타고 올라가던 시절이야. 시장이 그랬죠. 옛날에 3억 자고 나면 막 올라가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요새는 어때요? 요새는 엉망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만히 생각한 거야. 어차피 돈은 벌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큰 땅은 조금 비싸고 작은 땅은 어때요? 큰 땅은 싸고 작은 땅은 조금 비싸잖아. 항상. 평이 뭐 나눌 적에는 600평에 90만 원이 나왔으니까 이걸 200평씩 자를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200평에 잘라서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 한 90만 원도 팔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땅 주인이 60만 원에 그냥 팔아라 그러면 60만 원에 팔 뿐이잖아. 그죠?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일단 그런 생각을 뭐 해요? 이 땅을 자 봐요. 세 필지로 잘라서 90만 원을 두 필지로 팔면 그게 금액이 얼마 돼요? 얼마 돼요? 3억 6천이죠. 그럼 200평은 그냥 남는 거잖아. 그러면 3억 6천을 팔고요. 200평은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돼, 안 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한 생각도 못 할 거예요. 왜? 저렇게 하면 저놈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거니까. 근데 부동산에서 나쁜 놈이 있어요, 없어요? 돈 많이 버는 놈은 좋은 놈입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그 서울 세종 고속도로에서 그 교가 무너진 거 보셨죠? 그거 어디서 했어요? 그럼 현대를 여러분들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요? 에? 그 돈 많이 버는 좋은 놈이요. 사람을 죽이든 말든 우리나라는. 응? 여러분들 살아보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여러분들 그러면 좋은 사람입니다. 항상. 근데 돈 벌려 그러면 항상 나쁜 짓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죠? 머리는 굴려야죠. 잔머리 굴려야지. 응? 그렇지만 합법에 테두리 안에서만 하면 되잖아. 그죠? 내가 이렇게 판다 그래서 이게 나쁜 짓이야? 쟤는 친구는 나한테 와서 그래. 야, 3억 6천을 빨리 팔아달라 그러는 거야. 왜? 걔는 왜 팔아달라 그래? 지금 돈이 급한 거예요, 걔는요. 에? 돈이 급해요. 그럼 빨리 팔아주면 고맙다 그래, 안 그래? 고맙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신 나중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 만약에 이렇게 하면. 제가 크레임을 걸면, 매도가. 그럼 그 전에 뭘 해놔? 종이에다가 각서를 받아 넣는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그렇게 하는 거를 너는 승낙한다. 이런 종이에다 각서를 받아 넣는 거죠. 그럼 받아 넣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뭐라 그래? 아무 그 말도 뭐 하죠. 어차피 나중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소송 가면 되잖아. 그죠? 그 종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종이만 받아 넣으면 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뒤가 없어 그러면. 근데 그거 안 받아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 크레임이 걸리게 돼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입에 뱉은 말도 다 뒤집어 안 뒤집어? 다 뒤집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부동산 저도 중개를 하다 보면 수수료 한 3천 주기로 하고 일을 했어요. 3천 받기라고 일을 했어. 근데 다 끝나고 지도 필요해서 다 부려먹고 나중에 돈 줄 때가 뭐라 그래? 에?
우리나라 어른들 다 그래. 한 놈도 안 그런 놈 못 봤어. 에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전에? 그 전에, 일하기 전에 컨설팅 계약서를 딱 써서 도장을 딱 찍어 놔야 돼. 에이? 그죠? 그러면 얘기를 뭐 하는 거예요? 에이? 얘기를 뭐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이 친구가 친구한테 친구 둘을 불러서 야, 이 땅 사나? 나중에 올라. 이 땅 지금 그 당시에 이 친구들은 60만 원에 나온 걸 90만 원에 팔았어. 90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지금 이 땅 얼마 갈까? 이 땅 얼마 갈까요? 400만 원 가요. 에? 그렇게 이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 매일 술 사요. 에? 그쵸? 지가 어디서 90만 원에 사서 400만 원을 만드는다고 줘 누가? 맨날 술 사고 밥 사는 거죠. 그 죽을 때까지 이제 그래 얻어 먹어. 그런데 얘가 참 머리가 영대했던 게 그 친구한테 90만 원에 팔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 200평을 팔았으니까 1억 8천을 벌었어 안 벌었어요? 지 앞으로 등기했으니까 벌었죠. 한 2년 지난 다음에 누가 한 100평을 또 팔라 그래. 200평을 내 앞으로 등기를 해놨는데 200평을 100평을 팔라 그래. 100평을 팔라 그러니까 당시에 땅값이 올라서 땅값이 얼마가 200만 원 갔어요. 근데 이건 개발 제한 구역이야.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 건물 못 짓죠? 그죠? 건물 못 지어. 근데 어떤 친구가 200평을 사겠다는 거야. 이 100평을 200만 원 주고 사겠대. 그럼 얘는 어떤 애야? 뭐 하려고 산다 그래 얘는? 예? 건물도 못 짓는 거. 근데 개발 제한구에 건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 집 없는 사람 지을 수 있어요? 예? 농업인 지을 수 있어요?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농업인 집 없는 사람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나 집 없이 만들고 농업인 만들어서 가서 짓지 뭐. 에? 근데 다 못해요. 다 뭐야. 누구도 못해. 근데 딱 한 사람이 있어. 누구냐? 이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 이주권이 뭐예요? 이주권. 이주권. 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도로나 철도나 신도시가 생기면 수용을 해야 안 해? 수용하죠. 근데 수용이 되면 내 토지하고 건물이 뺏겨 안 뺏겨? 뺏기죠. 그러면 국가가 뭐 줘? 일단은 보상은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무조건 해줘야지, 그거는. 근데 자, 보상을 해주고 나서 뭐 줘? 네, 권리를 줘요, 권리. 우리가 세종시 같은 경우에 여기 우리 세종시 개발할 적에 이 안에 살던 사람들, 원주민들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 토지 건물 보상하고, 그 다음에 자,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뭐 받았어? 여기는 이주권이라는 건 없어. 이제 여기는 수용지역이 아니니까 뭘 줬나? 이주자 택지하고 아파트 특별 분양권을 줬어요. 그 아파트 특별 분양권을 주면 아파트를 그냥 가서 내가 찍어서 사는 거야, 걔들은. 걔들은요, 거의 그렇게 돼요. 그러면 아파트만 하나만 그냥 좀 공짜로 둬도 피가 붙어, 안 붙어? 붙죠. 특별 분양권 하나만 있으면 1억은 벌어. 걔들은 좋아해, 안 해? 좋아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이주권을 주는 거야. 이주권은 뭔가 하면 개발 제한 구역 안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저기 가면 국방연구원이 있어. 대전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요. 국방연구원에서 옛날에 전자 시험장 이제 그 사업을 했는데 그 안에 주택이 4채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수용을 하다 보니까 얘들한테 거기서 아파트 특별권을 줘요, 못 줘요? 아파트 안 짓잖아, 거기는. 그러니까 개인한테 이주권을 준 거야. 그걸 들고 걔들이 거기서 나온 걸 들고 세종까지 온 거야. 왜 세종에 왔어요? 왜 세종으로 왔을까? 대전에 안 짓고? 세종이
미래 가치가 있으니까. 앞으로 세종이 땅값이 대전보다 더 오를 거니까.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여기 와서 땅을 100평을 샀어. 그리고 이 주권을 받았으니까 뭘 질 수가 있어? 건물을 질 수 있는데 카페를 질 수도 있어요.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을 질 수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얘가 거기다가 골치기의 땅을 산 거야. 그래서 100평을 팔아먹었어. 2억에. 그럼 자, 1억 8천을 받았죠? 2억을 받았잖아. 그죠? 근데 100평이 남았어. 근데 지금 얼마 간다고? 400만 원 가요. 자, 그러면 4억이야. 그러면 결국은. 2억 돈으로 현금으로 받았어. 그럼 4억 가죠? 2억이면 6억이죠? 그 전에 땅 90만 원에 180평을 내가 공짜로 가져서 1억 8천이었잖아. 그 당시에. 그러면 7억 8천을 그냥 벌은 거잖아. 그러면 얘는 자기 돈 투자한 거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죠?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얘는 얼마를 벌어도 7억 8천을 그냥 버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겠죠.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있다 보면, 자, 여기에 상가 많이 분양했죠. 그러면 상가 분양할 적에 그 상가 분양하는 업자들이 있어. 자, 상가를 밑에 1층 같은 경우에 한 칸에 자, 10평이다. 평당 3천만 원을 분양하면 3억 아니야, 그죠? 근데 분양할 적에 깡다고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그 건축주한테. 사장님, 나 이거 3억 5천에 분양할게요. 그럼 그 대신 3억에 분양할 걸 3억 5천에 분양하면 5천만 원이 남아 안 남아? 그 대신 건축주가 저놈이 다 달라 그러면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사장님, 나하고 이거 나눕시다. 에? 사장님, 나요. 2,500씩. 에? 자, 똑똑한 애들은 그렇게 해요. 에? 그러면, 자, 내 돈 한 푼도 없이 나무집 종업으로 어디 가서 얼마를 해먹을 수 있어? 그렇게 한 10개만 하면 얼마 벌어? 옛날에 세종시 상가요. 또 없어도 못 팔았어, 또 그때는. 맨 초창기에. 자, 우리가 시대라는 게 이런 게 있어. 시대만 잘 만나고 흐름만 잘 만난다면 여러분들 돈을 그냥 이렇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근데 앞으로 그런 시대는 온다 안 온다? 세상은 돌고 돈다. 세상은 돌고 돌아요. 그런 시대 또 와 이제. 그러면 세종은 언제쯤 올까? 세종 언제쯤 올까요? 여기에 대통령실 언제 들어온대요? 몇 년도요? 예, 2028년도에 지금 세종이 개청 예정이죠. 국회의사당은 언제? 2031년. 서울 세종 고속도로 준공이 언제예요? 예, 2025년. 근데 저게 교각이 무너졌으니 원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 자, 여러분들 세종에 있는 걸 여러분들 사시면 세종에 산다는 걸 긍지를 가지세요. 예? 세종에 여러분들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앞으로 부자가 될 거예요. 내 집을 하나씩만 갖고 있어도. 예? 세종시 아파트가 나중에 가면 자, 한 20억 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지금 강남 아파트 얼마 가요? 강남 아파트 얼마 가요? 30억은 기본이죠, 그죠? 예, 강남 아파트 30억 그요, 그냥. 예? 근데 강남에서 강남 아파트 재건축하면 얼마 갈까? 강남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 지금 강남에 가면 아파트 재건축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50억, 60억 가요, 안 가요? 가죠. 근데 우리 세종시 아파트 한 30억 가는 시대에 올까, 안 올까? 여러분, 긍지를 가세요. 자, 대통령실이 내려오고 국회의사당이 내려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국회의사당이 내려오는 걸 여러분 알려면 뭐를 보면 돼? 뭐 보면 돼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친구한테 물어봐도 그거 아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에이 그거 왜 내려오겠어? 여러분들 그건 뭘 보면 돼? 국회법을 보면 되죠. 국회법. 국회법이란 법률이 있잖아. 그죠? 그 안에 들어가면 세종국회의사당 건설 언제 이런 게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국회 그 홈페이지 있어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 지금.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봐야 안 봐요? 그렇게는 맨날 뜬구름 잡는 거죠 뭐. 응? 그렇게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종시가 여기에 자 행정수도 처음에 한다 안 한다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 그쵸? 근데 돼가고 있어 안 돼가고 있어요? 세상은 한번 이게 행정수도가 정해지면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만약에 요번에 탄핵이 되고 선거가 된다 그러면 여기 와서 여당 야당 대표들이 뭘 떠들어? 이제는 국회의사당 몽땅 이전한다고 떠들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럼 표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여러분들이 이익되는 데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죠? 다음에 여기 후보가 와서 대통령실 전체 몽땅 이전한다는 사람 또 나올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세종시가 국회의사당이나 이 청와대가 이전을 해야 안 해? 그런 시대는 와요. 자 우리나라 역사를 봐. 옛날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창건을 했잖아. 그죠? 고려가 왜 망했어요? 고려 왜 망했어요? 고려도 망할 때 보면 뭐 어땠어? 자 우리 조선이 일본에 잡아먹혔잖아요. 그죠? 왜 뺏겼어요? 일본한테. 힘이 없고 그 당시도 보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모든 게 그래요. 에?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호고도 이제 없어진다. 그런 시대 온다 이제는. 왜? 서울 아파트도 100억 가면 그런 시대 와야 돼 안 와야 돼? 그죠? 서울에서 국회의사당 자 대통령실 몽땅 끄집어 내려와서 세종에 갖다 박아야지 이제는. 그죠? 그래야지요 뭐. 왜? 서울 아파트 100억 가는데 저 다른 데 아파트는 1억도 안 가. 그러면 쟤들은 뭐 먹고 살아요? 쟤들은 인삼 먹고 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시대는 옵니다. 전 제2의 노무현이 같은 사람이 또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세종시에다가 진짜 행정수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도가 뭐예요? 수도가. 왜 수도라고 그래? 서울을 왜 수도라고 그래요? 서울을 왜 수도라고 그래요? 수도의 정의가 뭐예요? 네, 근데 사전에 보면 중앙정부가 있는 곳 이래서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어디 있어? 서울 또 과천 또 네, 세종 또 대전도 있죠. 그러면 4개 다 수도예요? 근데 어디를 수도라고 그래요? 근데 수도의 정의는 법률에 없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옛날에 2008년도 행정수도 위헌 법률 심판을 할 적에 거기 수도의 정의를 내려놨어요. 뭐라고 내렸냐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이 있는 곳. 그럼 우리나라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이 어디 있어요? 현재 서울뿐이 없잖아. 그럼 수도는 서울뿐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국회의사당도 만들어지고 대통령실도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대통령 제2집무실이에요. 그죠? 여기가 국회의사당도 세종국회의사당이에요. 그죠? 그렇게는 반쪽만 내려오는 거예요. 다. 그죠? 그러면 반쪽만 내려와도 여기가 수도가 돼, 안 돼? 수도가 되는 거잖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죠? 자, 우리가 헌법재판소 그 판결 그 내용을 보면 국회의사당하고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서울이 지금 있으니까 서울이 수도고 세종에다가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국회의사당도 만들고 대통령 제2사당 집무실도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여기가 수도가 된다 안 된다? 수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앞으로 뭐라 불러야 돼 이제? 행정수도요. 근데 세종시에 가봐. 그 앞에다 뭐라 써붙여놨어? 세종시청에 가보세요. 그 앞에 뭐라 써버렸어요? 저는 내가 세종시장이면 거기다 써붙여 놓을 거예요. 아예 행정수도라고 써붙여놔 안 써붙여놔? 써붙여 놓는 거예요. 왜? 어차피 수도가 될 거니까. 그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 돼. 인천에 가면 인천시청 앞에 가면 뭐로 써붙여 놨는가 하면 경제수도라고 써붙여 놨어요. 예? 그렇게 하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구속돼요?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한테 세종시장이면 여러분들한테 뭐를 줘야 돼? 희망을 줘야죠. 그죠? 희망이 뭐 있어요? 희망은 여러분들 재산이 늘어나고 여러분들이 잘 사는 시대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행정수도를 진짜 여기가 수도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긍지를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시장 하나 잘 만나면 여러분들 부자 됩니다. 대통령 잘 만나면 국민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그런 대통령, 그런 시장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응? 자, 여기서 트럼프를 보세요. 자기 나라 백성들을 먹여 살린다고 온 나라 사람들은, 온 세계 사람들 거지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 트럼프를 뭐라 그래요? 그렇죠. 최고죠. 최고예요. 우리도 그런 대통령, 그런 시장 필요해요. 응?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건 이런 게 있어. 시기만 잘 만나고 흐름만 잘 타면 여러분도 어떤 시대를 만들 수 있다? 여러분도 한 방에 몇 억씩 버는 시대는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감도 없고 나는 그렇게 할 용기도 없어. 이러다 보니까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가신다면 여러분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하인 두고 살아. 에? 마누라 손에 물 한 번 쥐고 살 수도 있잖아. 그죠? 내 꿈이 그거잖아. 그죠?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 꿈이 뭐야? 서울대 나가면 밥 먹고 살아요? 우리나라는 부자가 최고예요. 그죠? 서울대 나온 애를 삼성에 가서 일해요, 안 해요? 일하잖아. 그러면 이재용이가 최고지 뭐. 그럼 여러분들도 세상은 뭐를 가야 된다? 돈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러면 돈 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스스로 머릿속에 있는 지금까지 무장된 잘못된 보수는 지워야죠. 그죠? 상상력을 여러분들 가지고 세상을 자꾸 보시다 보면 뭔가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첫 번째 토지 분할로 자, 돈 버는 얘기고요. 거기에 몇 쪽을 보시냐면 4쪽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개발제한구역 안에 카페 줄 수 있어 없어요? 아니 건물도 못 짓는데 저 양반은 무슨 카페예요 도대체. 그럼 농림지역엔 카페 줄 수 있어 없어? 어떻게 지어요? 농림지역에 카페 어떻게 짓죠? 카페의 뜻이 뭐예요? 카페가 예, 카페는 휴게 음식점이야. 자, 휴게 음식점의 정의가 뭐예요? 휴게 음식점. 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땅이 이렇게 참 주변에 많습니다. 솔직히 서울도 가보면 다 개발제한구역. 근데 그 땅이 귀한 땅인데 그냥 있어요. 그 하나 뭐 합니다.
근데 저기다가 내가 카페 하나 만들면 대박이 날 것 같아. 근데 카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가도 죽을 다 깨도 못 만들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카페 만드는 방법을 강의를 합니다. 저는 남들이 뭐 하는 거 항상 해요. 강의를. 저는 평생을 그래 살았어요. 남들이 저 농림지역에다가 건물 못 짓는다 그래요. 그럼 나는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기를 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는 시청에 가면 공무원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제가. 좀 멍텅구리라 그래 내가. 걔들 보고. 무엇뿐이 몰라 걔들이. 원칙뿐이 몰라 걔들은. 에? 원칙뿐이 모른다고. 우리가 부동산을 하다 보면 약간 예외를 좀 알아야 돼. 약간 예외를. 그런 것만 알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온실이라는 거 알아? 온실? 비닐하우스는 봤죠? 그러면 온실은 뭐예요? 온실은? 온실이 뭐야? 유리로든 케이스로 이렇게 해서 그 안에다 작물을 재배하는 거잖아. 그죠? 온실이야. 그러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에 온실 지을 수 있어 없어? 온실 지을 수 가능하죠? 누가? 누가요? 아무나? 농업인이죠. 그죠? 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내가 돈을 벌려면 뭐가 돼야 돼? 일단은 농업인인 돼. 농업인. 자, 농업인 정도는 돼야 돼. 그러면 내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온실을 질 수 있어, 내가. 허가를 받으러 가는 거야. 관청에, 그죠? 그럼 허가 내줘, 안 내줘? 무슨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내줘야죠. 왜냐면 법대로 가는 거니까. 그죠? 그럼 그게 500제곱미터가 질 수 있어. 500제곱미터면 얼마야? 150평 질 수 있어요, 온실을. 근데 그 안에다가 66제곱미터까지 기계실을 줄 수가 있어. 자, 우리가 말은 기계실이지, 거기 안에다가 20평, 66제곱미터 20평이죠? 20평을 뭐 만들 수 있어? 뭐? 그렇죠. 주택 만들 수 있잖아. 그죠? 20평을, 자, 온실을 150평을 지면서, 자, 우리가 유리로 된 온실을 지면서 그 안에다 20평에다가 뭘 만들 수 있어? 아, 별장 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개발제한구 안에다가. 근데, 자, 내가 작물을 재배한다고 허가를 받았잖아. 그죠? 내가 농업인이야. 작물 재배한다고 허가를 받았어. 근데 나는 하고 싶은 게 뭐야? 카페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거기다가 내가 카페를 차리면 어떻게 될까? 건물에 온실을 지놓고 내가 무허가로 카페를 차려서 내가 영업을 했어. 할 수 있어 없어요? 아, 무허가로 하잖아. 내가 가서 목수도 불러다가 다 시설해가지고 내가 영업하면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누가 찌르지 않는 한은 영업할 수 있어 없어? 누가 와서, 자, 여러분들 개발제한구역에서 내가 불법 행위를 해도 누가 찌르지 않는 한은 시에서 와서 고발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모르는데. 그죠? 자, 그때까지 영업하면 돼. 그죠? 근데 여러분들 간띠가 그까지 할 수 있어 없어? 그 여러분들은 못해. 응? 뭐 한다고. 근데 돈 버는 사람들은 해. 왜? 뭐가 나와 그러면? 벌금이 나오잖아. 근데 벌금보다 벌어들인 돈이 많다면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그죠? 근데 이거는 뭔 문제가 생기냐. 이거는 나중에 철거까지 들어와. 집행까지 해버린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카페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자, 카페라는 개념을 우리가 편의점 있죠. 편의점. 편의점이 다른 말로 소매점이라 그러지. 그치? 소매점. 소매점이야. 그럼 소매점 안에 책상 의자 놓을 수 있어 없어? 예?
소매점 안에 책상 의자 놓고 거기서 손님이 음식 섭취할 수 있어 없어? 예,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 온실 안에서 책상 의자 놓으면 돼, 안 돼? 되지요. 그죠? 근데 책상 의자를 쫙 깔아. 그것도 좀 고급스럽게요. 쫙 깔고. 근데 음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안에서 요리를 할 수 있어 없어? 왜? 허가가 없잖아. 그죠? 허가를 받아야,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아야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휴게음식점 허가가 안 받았으니까 뭐 하는 거죠? 그러면 소매점 허가도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온실 아닌데 소매점 허가도 안 나오죠. 그죠? 아무것도 뭐 하는 거야. 온실이기 때문에. 그럼 뭘 해야 돼? 내가 물건을 팔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돼? 여러분들 편의점 안에 가면 커피 자동 판매기 봤어요? 그 믹스 커피 이렇게 쭉 해서 눌러서 나오잖아. 그죠? 근데 그건 아무 데나 설치해서 팔 수 있어 없어? 내가 내 집 앞에 우리가 조그맣게 비닐하우스 만들어 놓고 커피 자동 판매기 갖다 놓고 거기서 팔고 있어. 걸려 안 걸려? 내 집 앞에 호수가 참 좋아요. 막 이게 뷰도 끝내주고 물도 있고 막 이러니까 거기가 사람들 구경하러 오는데 아니? 근데 내가 거기가 내 땅이요. 근데 건물 안 짓고 거기다 비닐하우스 만들어 놓고 커피 자동 판매기 하나 갖다 놨고 팔아. 돼 안 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세상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참 세상 살이가 어려워져. 뭐든지. 왜 안 될까를 생각해 항상. 왜 안 될까? 근데 그거 허가를 받으면 돼. 신고를 하면 돼. 그러니까 커피 자동 판매기도 두 가지가 있어. 우리가 커피 자동 판매기를 보면은 왜 그 편의점 안에 가보면 왜 그 원두 커피 내려서 쭉 파는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 왜 그 지하철 안에 가보면 사이다나 콜라 이렇게 캔인 이런 게 돈 넣고 누르면 자동 판매기 쭉 나오는 거 있죠. 두 종류가 있어. 우리가 만들어진 제품이 1개월 미만이 넘어가는 제품들은 신고 없이도 팔 수가 있어. 신고. 그럼 우리 지하철 안에 가보면 왜 자동 판매기 보셨죠?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보셨을 거야. 그 철도공사나 이런 데서 한 거. 그러면 걔들은 신고한 거야, 안 한 거야? 신고 안 한 거야. 그게 신고 없이 팔 수가 있어. 그죠? 근데 우리 편의점 같은 데 가면 그건 1개월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해서 부패가 되지 않은 상태, 1개월 전 부패가 될 것 같은 기준이 1개월이에요. 1개월 전 상품은 신고를 해야 돼. 자동 판매기 신고를 해야 되고, 아닌 거는 1개월 넘어가는 건 자동 판매기 신고 안 해도 돼. 그러면 거기다가 뭘 설치하면 돼? 온실에다가 1개월 넘어가는 자동 판매기 설치하면 되죠. 그건 신고 안 해도 되잖아. 그죠? 근데 요새는 자동 판매기 안에 1개월 넘어도 안에 커피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 그죠? 요새. 그죠? 근데 손님한테 자동 판매기 돈 넣고 빼먹기라 그게 어렵잖아. 실제 그 장사하는 기술 자체가 조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매점을 가보면 편의점에 가면 거기에 소매점 신고를 하고 편의점을 하면 직원이 커피를 빼서 손님한테 주면 돼, 안 돼? 되죠? 안 돼. 그러면 걸려. 근데 휴게음식점을 신고를 하고 손님이 커피를 빼서 주면은 돼. 이거는 접객행위가 돼요. 근데 소매점에서는 그게 접객행위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온실에서 내가 자동 판매기에 커피를 빼서 내가 컵에 따라서 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님 스스로가
요새는 셀프잖아 다. 그러니까 손님 스스로가 꺼내 먹는 시설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거기다 뭐 만들어야 돼? 컵이나 이런 것들 다 갖다 놓고 손님이 거기서 빼서 자기네들 이렇게 그 대신 그 안에다가 온실에다 뭘 잘하면 돼? 시설을 잘하면 돼. 시설을. 그 대신 여기에 내가 요 서비스가 좀 부족하니까 다른 서비스를 거기다 잘하면 되죠. 그죠? 자, 제가 이제 여기 대전에 가면 동구 추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개발제한 구역인데 우리가 카페를 못 만드는 곳이야. 근데 거기에 어떤 대단한 분이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첫 번째요. 그 대전에 있어요. 개발제한구에 카페 만든 분. 근데 그분은 뭘로 만들었냐면 소매점으로 만들었어요. 소매점으로. 근데 개발제한구에 소매점 허가 나와 안 나와? 소매점 허가는 나오는데 그게 방법이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매점이 아니고 주민 공동시설 소매점이에요. 그거는요. 여러분 구판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구판장? 들어는 봤을 거예요. 구판장. 구판장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분이 거기다가 카페를 만들었는데 진짜 너무 크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가보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돈 버는 방법은 어때요? 남들이 뭐 하는 데서 항상 나와. 그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 뭐 우리 시청에 가보면 공무원들한테 개발제한구역이나 커피 한 잔, 카페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공무원이 뭐라 그래? 저놈은 미쳤나? 개발제한구역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런다고요. 여러분 건축사 사무실에 가보세요. 건축사가 뭐라 그래? 에이 사장님 아무것도 못 해요. 할 생각도 꾸지 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평생 뭐 하는 거야. 돈도 못 버는 거죠. 그러면 남들이 뭐 하는 걸 내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구판장 카페를 어떻게 만드냐는 걸 알아야지요. 그런 것만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은 여러분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강의를 하는 곳이 우리나라에 있어 없어요? 우리나라 토지 강의하는 데 없어요. 토지 강의는 없어요. 왜? 책도 없는데. 예? 경매 강의는 수두룩해요. 경매 강의 수두룩해요. 근데 그런 거 하나 가르쳐주는 학원은 없으니까 우리나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살면서 저는 가장 어려운 것부터 공부를 했어요. 개발제한구역에 해제가 어떻게 하지? 해제를 하는 저 돈 버는 땅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찾는 방법. 그다음에 개발제한 카페 만드는 방법. 뭐 다 이런 거.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땅이 밖에 나가면 땅의 용도가 농림지역이야. 농사꾼이 못 짓는 땅이야.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 집 짓는 땅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 땅값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내가 부동산 중개사야. 그것도 하나 모르고 앉아 있는 거지 뭐. 그러면 고객이 사장님한테 와서 중개사니까 저분 많이 알겠다. 저 사람한테 야, 돈 벌 땅 하나 소개해 주세요. 근데 그런 땅 찾아줄 수 있어 없어요? 모르죠. 걔는 엉뚱한 것만 소개해 주고 가서 나중에 안 오르는 거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거기서 어떤 것만 해줘? 내한테 수수료 많이 떨어지는 거. 이러다 보니까 내 실력도 안 오르고 부동산 하기가 점점 팍팍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중개사 정도 되면 뭐 어느 정도 알아야 돼? 보존관리 지역을 계획관리 정도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돼. 그 정도. 근데 하나만 내가 배워놓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농림지역을 계획관리 바꾸는 건 이제 또 배우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선배들한테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만 접목이 시킨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살아가는 엄청난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이 물론 어렵긴 합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그렇지만 지금도 내가 이래 내려오다 쭉 보면 어떤 데 가게 가보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요, 안 해요? 장사가 되는 데는 돼요. 어려워도 이 어려운 시기도.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야.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라고요. 예? 자, 그러니까 그 대신 여러분들이 항상 부동산 강의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전문 지식을 여러분들이 쌓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는 방식은. 자, 그 4쪽 한번 보실래요? 투자는 시기가 중요하다. 부동산 투자는 항상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돼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그 지도 보면 그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그래프가 쭉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쭉 되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 있어요. 거기가 2022년 5월 6월 중순경이야. 그때 쫙 내려가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지금 현재. 그러면 자 2020년 2년 6월인데 그러면 언제 세종시에서 아파트 산 애들이 돈 벌었을까? 박근혜. 그렇죠. 그때 샀으면야 뭐 돈 벌었겠죠. 그때 샀으면 돈 벌었겠죠. 그럼 돈 벌었죠. 그때 사신 분은 다 돈 벌었죠. 근데 자, 우리가 요 그래프를 딱 봤을 적에 그럼 2022년 바로 그게 2018년, 19년, 20년, 21년에 땅 산 사람, 아파트 산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야? 그럼 비쌀 때 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매덕 손해를 받겠지. 그죠? 그죠? 그러면 자, 2022년 5월 전에 파는 사람이 또 있을 거야. 그죠? 그러면 그때는 13년, 14년에 사서 2022년 전에 판 사람들은 또 매덕 벌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부동산은 뭐야? 타이밍의 예술이야. 그죠?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부동산이 가장 바닥인데 지금 안 사고 언제 산다? 여러분들은 남들이 아파트 사러 간다 그럴 적에 가치가 쫓아간다고. 그러니까 항상 그때는 뭐가 어떻게 돼? 꺾어지는 거예요. 여기 혹시 비트코인 하시는 분 계세요? 비트코인. 사장님 비트코인 하세요? 조금 하세요. 요새 비트코인 시장이 조금 안 좋죠? 조금 안 좋아요. 시장은. 조금 안 좋아. 근데 시장은 아마 내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 생각은 좀 합니다.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 저도 내가 부동산 바닥이 있지만 비트코인도 보고 다 봐요. 저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요. 예? 여러분들이 세상살이를 비트코인도 내가 이래 보면요 한 2,000원짜리가 한 10,000원 가요. 그럼 몇 배 올랐어요? 5배 올랐잖아. 한 달 안에 쭉 올라버려. 예? 그럼 그때 팔면 되는데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더 오를까 봐. 그러니까 다시 또 쭉 내려가서 2,000원 밑으로 떨어져 볼 수도 있어. 예? 예, 그게 세상 살이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부동산은 항상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요. 오르막 내리막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세종시 부동산이 이렇게 바닥이지만 다시 오르는 시대가 온다. 자, 우리 요번에 어떻게 됐든 간에 탄핵이 되든 인용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전국이 조금 안정이 되겠죠? 뭐 둘 중에 하나가 돼도 전국이 조금 안정이 되면서 금리를 내릴까 안 내릴까? 내리겠죠? 그죠? 경기 부양시키려면 방법 없어. 내가 대통령이면 전 경기 막 금리 내려서 막 돈 막 빌려주고 개발하고 사업하라고 막 붙이게 할 거예요. 그래야 다시 살아날 거 아니에요, 시장이. 그죠? 그것뿐이 없어요. 그래요? 전 근데 금리 안 내리면 솔직히 이런 거 있어. 가계부채나 이런 건 어려워요. 그렇지만 뭐 그쪽은 뭐 어차피 그쪽에서 하실 문제고. 근데 대출금리 내릴 거예요. 기다리세요. 조금씩.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앞으로 금리도 내리고 조금 좋은 시절은 올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권만 이렇게 좀 장착이 되면, 지금 현재 내가 봤을 때 대통령 탄핵이 되든 인용이 되든 둘 중에 하나 되고, 그러면 전국이 조금 안정이 되면 좀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됐든 간에 대출 금리가 내려가야 되겠죠,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무래도 대출 이자 내시는 분들 좀 덜 힘드실 거니까. 그러면서 경기 조금씩 좋아하는 시절은 올 거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런 시대는 또 옵니다. 옵니다. 시간이 한 8시 됐네요. 한 5분만 쉬었다가 갈게요. 한 5분만 쉬겠습니다.